요즘 한국 관광 망했다. 볼 것도 없는데 바가지 요금만 씌운다 이런 뉴스 참 많이 보셨죠? 그렇죠. 저도 솔직히 한국 관광산업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의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번 5월 황금 연휴 기간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지난해 대비 무려 36%나 폭증했습니다.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정작 한국인들이 이번 연휴에 가장 많이 가는 해외여행지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 동남아, 아닙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동아시아 관광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수면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무심코 넘기던 쇼폼 영상 하나가 어떻게 국가 간의 자본을 움직이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5월 1일부터 5일 아시아 전체의 지갑이 열리는 그야말로 슈퍼 골든 위크입니다. 한국을 찾는 국가 1위는 역시 씀씀이가 큰 중국입니다. 그 뒤를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바짝 쫓고 있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명동 가서 화장품 사고 제주도 가서 흑돼지 먹겠네 하시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의 목적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이번 연휴 포항 지역의 숙박 예약이 무려 180% 늘었습니다. 대구는 167%, 안동은 135%가 폭등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처럼 깃발 꽂고 따라다니는 단체 관광, 명동에서 쇼핑만 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K-팝과 K-드라마로 한국을 배운 글로벌 MZ세대들이 이제는 진짜 한국일 코리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를 보고 포항 앞바다를 찾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고 안동 소주에 찜닭을 뜯는 시대가 온 겁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메가시티에 집중되어 있던 자본이 이제 한국의 모세혈관 같은 지방 소도시로 쫙쫙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지방 경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핵심이자 우리가 긴장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 마냥 좋아해야 할까요? 시선을 잠시 한국인들에게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 대비 약 2.6%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도 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해외여행지 선호도 조사에서 중국이 무려 30%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과거 중장년층의 전유물이었던 장가계 효도 관광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수요의 핵심은 바로 2030 MZ세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답은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마라탕 탕후루 허고 지금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을 장악한 콘텐츠가 무엇입니까? 바로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주도하는 혹은 그 형식을 빌려온 중국 미식 투어 쇼폼 영상들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K-팝 아이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같은 메가 콘텐츠로 전 세계에 문화를 수출한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상과 알고리즘을 파고들었습니다. 밤 11시에 침대에 누워 무심코 넘겨보는 15초짜리 마라탕 먹방 영상 하나가 수백만 명의 미각을 자극하고 결국 항공권을 결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부나 대기업이 관광 상품을 기획했다면 이제는 알고리즘을 지배하는 자가 사람들의 발길과 자본의 흐름을 조종합니다. 외국인들은 K- 콘텐츠를 보고 한국의 시골로 돈을 쓸어오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쇼폼 알고리즘에 홀려 중국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는 이 기묘한 크로스오버. 이것은 단순한 여행 트렌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국가 간의 치열한 문화 자본 패권 전쟁입니다. 이 사태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냉정하게 분석해 볼까요? 소프트 파워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소프트 파워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잘 만들어진 작품을 수출하는 것이었다면 현재의 소프트 파워는 일상적이고 원초적인 욕구를 전염시키는 바이럴입니다. 중국 쇼폼 플랫폼들은 한국인들의 식습관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개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프리미엄화하여 지방 도시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고 있죠.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매력적인 마이크로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어 상대방의 알고리즘을 점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K-팝이라는 거대한 성공에 취해 이런 일상적이고 파편화된 콘텐츠의 힘을 무시한다면 내수 경제의 핵심 소비층이 해외로 돈을 쓸어 나가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오늘의 복잡한 이야기 머리에 쏙 들어오게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5월 황금 연휴. 외국인들의 한국행 예약이 36% 폭증했으며 이들은 이제 서울을 넘어 포항, 대구, 안동 등 지방 상권의 혈맥을 뚫고 있다. 둘째, 반대로 한국인들의 해외여행 선호도 1위는 쇼폼 알고리즘이 쏘아 올린 미식, 투어 열풍에 힘입어 중국이 차지했다. 셋째, 이것은 단순한 연휴 여행 동향이 아니다. 15초짜리 콘텐츠가 상대방 국가의 내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동북아시아의 치열한 문화 자본 전쟁이다. 엎치락뒤치락하는 국가 간 소프트 파워의 격돌. 누군가는 알고리즘의 지갑을 털리고 누군가는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 거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리 없는 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날카롭고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세상을 꿰뚫어보는 인사이트 정치가 히어로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